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ETF들을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에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하고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들부터 체크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 달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전부 스테디셀러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꾸준하게 적립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의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라면서 조금 더 담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이거 S&P 500은 약 3,100억 원,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은 약 1,600억 원으로 최근 한 달간 순매수 1위와 3위에 랭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타이거와 코덱스 모두 약 1,500억 원 정도를 비슷하게 매수를 하셨고요. 순매수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지수로 단타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는지 하락에 배팅을 하는지도 약간 감을 잡을 수 있겠던데, 일단은 순매수 2위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 상승에 배팅했던 투자자들이 더 많았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월에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분배금을 지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TR형에서 PR형으로 변경했던 코덱스 상품들은 처음으로 분배금을 지급했거든요. 코덱스 미국 S&P 500은 이번 4월 분배금으로 56원을 지급했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33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4월 분배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덱스는 4월 분배금이 56원이고요. 에이스가 58원, 그리고 타이거가 80원을 지급하는데, 분배율을 보니까 타이거가 다른 종목 대비 0.1% 정도 더 높더라고요. 지난 1월 달에 타이거가 분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조금 논란이 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적게 지급했던 분배금을 이번 4월에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덱스는 33원, 그리고 에이스가 35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타이거 상품은 주가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분배금은 389원을 지급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분배율을 보면 코덱스와 에이스는 0.18%, 0.16%였지만 타이거가 0.31%로 두 종목에 비해서는 0.1% 정도 더 높으니까요.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에 지급하지 않았던 분배금을 4월에 합산해서 지급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하튼 타이거가 지난번 논란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정직하게 상품을 운영해 주길 바라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을 보니까 지수로 단타하는 종목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6위, 그리고 코덱스 200이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당분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조금 더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의 인기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최근 한 달간 주가가 9%로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미당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수량을 조금 늘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9위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요. 최근 한 달간 934억 원을 매수하시면서 이 종목도 매수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제가 지난 3월에 한국 커버드 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는 분들이 또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어떤 상품인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과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두 종목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둘 다 코스피 200 지수를 패시브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포트폴리오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코덱스의 경우에는 자사의 코덱스 200 상품이 19%로 가장 많이 담겨 있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 순서입니다. 그리고 라이즈는 삼성전자가 20% 비중으로 가장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라이즈 200, 그리고 SK 하이닉스 순서인데요. 그래서 종목별로 투자하는 비중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거의 비슷한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모두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종목들인데요.
라이즈 커버드 콜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하는데 지난 4월 분배금이 120원이거든요. 연간 분배율은 약 18% 정도가 예상되는 상품이고요. 코덱스 커버드 콜은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의 분배금은 132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분배율이 16.7%로 예상이 되니까 라이즈 상품보다는 분배율이 약간 낮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모두 커버드 콜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전략단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라이즈 상품은 옵션을 100%를 매도하고 있고 코덱스는 28%만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라이즈 상품은 코스피 200이 거의 오르지도 않고 반대로 내리지도 않는 횡보하는 구간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게 되고요. 코덱스는 코스피 상승분을 약 70% 정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큰 효율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투자 수익률로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마지막 코덱스 200은 커버드 콜이 적용되지 않은 오리지널 상품이거든요. 한 달 전과 주가를 비교했을 때 약 200원 정도 하락하고 있던데 그래서 최근 한국 시장은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배금까지 합산을 했을 때 수익률은 오리지널 상품이 0.6%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코덱스 커버드 콜은 1%의 수익이 나왔고 라이즈 200 커버드 콜은 1.8%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커버드 콜의 성과가 더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옵션을 100% 매도하는 라이즈 상품의 성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이 오면 라이즈 200 상품이 가장 불리해지니까요.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역학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커버드 콜은 세금 관련해서 장점이 있다는 부분도 다들 아실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라이즈 200 커버드 콜은 지난 1년간 1,461원을 분배금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과세된 분배금이 168원입니다. 분배금의 약 90%를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현재까지 4개월 정도의 분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분배금을 고려를 했을 때는 분배금의 약 80%를 비과세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비과세를 받는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받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상품들이 성과가 아주 탁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금융소득이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상품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은 투자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 달간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코덱스 200 선물을 레버리지 인버스로 투자하는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을 많이 매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나 원유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인버스로 투자하는 상품들은 수익이 크게 나왔는데요. 익절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매도 3위가 파킹형 상품인 코덱스 CD금리 액티브이거든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매수를 조금 해보시려고 파킹형 상품도 정리를 하신 분들은 꽤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매했던 종목도 간단하게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외국인들도 코스피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던데 코덱스 200TR, 코덱스 MSCI 코리아 등 국내 코스피를 추종하는 상품들을 최근 한 달 동안 약 1,800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이던데요. 이 종목을 한 달간 약 24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평소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이 종목은 현재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회사이잖아요.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두 종목을 약 50% 비중으로 담고 있고요. 에브비나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을 나머지 50% 비중으로 담고 있는데 그리고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월 평균 분배금으로는 16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연 분배율이 2% 정도로 분배금을 많이 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 초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상장하고 지금까지 성과가 좋지 못한데 최근 한 달 동안 하락하고 있고 1년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 6.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는 성과가 조금 부진한 상품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의약품에도 관세를 따로 부과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미국 바이오 종목들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1년간 계속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들은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자산 총액이 약 800억 원 정도로 실제 보수가 0.7%가 적용되거든요. 커버드콜 같은 파생 상품이 아니지만 수수료가 0.71%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을 보여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약 500억 원 매도를 했던데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미국 S&P 500이라든지 미국 테크탑10 등 주로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 달간 미국 시장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꽤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ETF 중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과 부진했던 종목들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들은 제외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좋았던 상품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조선주 관련된 종목들이더라고요. 타이거 조선 탑10이 약 24%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소울 조선 탑3 플러스와 코덱스 K 친환경 조선도 수익률 2위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조선주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는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으로부터 큰 관세를 적용받았거든요. 이러한 반대급부로 국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그 덕분에 플러스 태양광 상품은 한 달간 약 2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방산과 조선으로 시장의 주목을 독차지하고 있는 하나그룹의 계열사를 모아둔 플러스 하나그룹주도 한 달간 20.5%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큰 성과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수익률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조선 아니면 방산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조선 두 종목은 6개월간 거의 100% 상승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6개월 동안 80%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 6개월간 한국 시장은 조선과 방산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저의 성향상으로는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방산과 조선 관련 종목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 달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대부분 원유나 에너지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약 15% 이상 하락하고 있었는데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원유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고요. 또한 며칠 전에 또 중동에서 생산을 증산을 시켰거든요. 원유 가격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하튼 사우디를 비롯해서 증산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수익률이 저조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모두 2차전지 관련 상품들이더라고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2차전지가 차지를 하고 있고 이 5종목은 6개월간 마이너스 36% 정도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지도 조금씩은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5월에도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고요. 저는 한 달 뒤에 오늘처럼 다시 ETF들 정리를 해보고요.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